봅시다. 거긴 뭘 봐? 나 홍삼지 아직 안 들고 왔는데. 자, 우리가 집합을 배웠고, 집합은 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대상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그치? 네. 그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고, 집합을 표현하는 써야 눈이 왜 이렇게 부어. 방금 일어났어? 귀엽다. 그래서 우리 뭐 집합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무슨 가로로 표현하기로 했고, 중괄호로 표현하기로 했었고, 그치? 그래서 그 집합에 있는 이제 원소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형태인지는 그 모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치?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열법? 또 조건제시법. 그렇지, 조건제시법. 또 벤다이어그램이 있었고. 자, 벤다이어그램은 두 개 이상의 집합이 등장했을 때 그들 간의 관계를 볼 때 표현하기가 가장 쉬운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림인 거죠, 그림. 자, 그러면 이 집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 안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특정 원소가 속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자, 이렇게 이처럼 생긴 기호를 쓰기로 했다, 그치? 삼지창. 엘리멘트 1일 때 여기 따오기로 했고, 왼쪽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들어갔어야 되냐면 원소의 대상이 들어갔어야 됐고,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됐습니까? 집합이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얘는 약속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소가 집합에, 특정 원소가 집합에 속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땡 치면서 집합에 특정 원소가 있지 않다라는 표현까지는 만들어 냈었다. 그치? 자, 그리고 원소 개수 세는 거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 넘버링 n을 달 때도 이 괄호 안에는 반드시 무슨 표현이 들어갔어야 했습니까? 집합의 표현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요렇게까지. 자, 요 얘기 하면서 이제 12번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기까지 했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오늘 다시 정리를 좀 더 할게요. 알겠죠? 전체적으로. 자, 지금 1번부터 보면, n에, 자, 중괄호에 이렇게 공집합 들어가 있고, 플러스 n에 다시 중괄호에 1 들어가 있는 거. 자, 얘 지금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냐고 1이냐고 물어봤어요. 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얘는 집합 표현은 중괄호로 되어 있고 이 집합 안에는 지금 원소가 누구로 있는데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원소 몇 개 있는 거니까 한 개 있는 거니까 자,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당연히 한 개가 되는 거다.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 안에 공집합 기호가 있긴 한데 이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에 대한 원소로서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지? 어쨌든 이 공집합도 뭐로서 쓸 수 있는 상태니까 원소로서 쓸 수 있는 상태니까 원소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 개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1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 더하기 1에서 답은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은 잘못된 거고 자, 그럼 지금 옳은 법 찾는 거니까 자, 이번에도 잘못된 표현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는 지금 n에 그대로 중괄호에 공집합이랑 4 들어가 있고 얘는 4도 원소로 가지고 공집합도 뭐로 가지니까? 원소로 가지니까 그럼 원소가 총 몇 개 있는 상태? 2개 있는 집합이라서 자, 얼마로 표현하는 게? 2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n에 1, 2 집합 원소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n에 다시 3, 4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 얘도 몇 개? 2개. 얘는 몇 개? 2개. 크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개수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소 개수 세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맞는 건 어딨냐고 그랬지? 4번에 그쵸? 지금 4번 보니까 자, 집합을 정의하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되어 있고 자, 지금 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의 모양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x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0으로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을 찾으래요.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은 무슨 3이랑? 그냥 3이랑? 그치, 마이너스니까 둘 다 정수 맞다. 그치? 두 개가 들어가겠네. 그럼 만약에 얘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면 2가 맞는데 여기는 정수 x가 아니라 자연수 x라고 되어 있으면 몇 개만 인정되니까? 한 개. 3만 인정되니까 얘는 1로 오는 게 맞는 거다. 그치? 그래서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은 확인만 하고 갑시다. A 집합에 4의 약수는 몇 개가 있고 3개, 1, 2, 3 있고 5에는 약수가 2개가 있으니 당연히 부동호 관계는 반대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쵸? 끝.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포함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봅시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떤 기호를 썼습니까? 알파벳 뭐처럼 생긴? 그렇지, C처럼 생긴 컨테이너 C를 따서 이걸 표현한다 그랬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은 모조리 뭐로 표현되어야 한다? 집합으로 분명히 그 대상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있잖아. 쌤이 집합 A가 이렇게 A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 옳지 않은 표현. 옳은 표현의 형태다, 그치? 그런데 만약에 집합 A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1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얘는 옳은 표현, 옳지 않은 표현? 그치? 아예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되고 옳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얘가 집합의 모양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이 기호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형태에선 여기 짝대기가 그어지면서 뭐로 표현되어야? 원소로서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어야 이게 옳은 표현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런 것들 잘 인지를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A가 이렇게 B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했을 때 A 안에 누가 전부 다 모듈 포함된 상태? B가 모듈이 포함된 상태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집합 B가 A에 무엇 된다라고도 생각하고,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집합 B는 A의 일부분으로 구성된 표현인 거니까 B가 집합 A의 무슨 집합이다? 그렇지,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논리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 너가 A가 B를 포함한다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렇지, A에 속해 있을 때 참이 되는 지문이다 라는 얘기까지 이어갔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부분집합 개수 세면서 끝이 났다, 그쵸? 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 있었으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그치? 우리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이 일부분으로 만들어지니까 원소가 한 개짜리인 것도 있었고, 원소가 두 개짜리인 것도 있었고, 원소가 몇 개짜리인 것도? 세 개. 최대 세 개짜리도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짜리도 있다? 0개짜리도 있다. 자, 원소 0개짜리는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이제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로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자, 그럼 어떤 집합 A가 이렇게 공집합 기호를 포함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얘는 항상 거짓이다, 참이다? 참인 지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자, 원소 한 개짜리 다 찾아볼까요? 누구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또? 1, 2만 있는 거? 2, 3만 있는 거? 1, 3만 있는 거. 자, 원소 3개짜리는 1, 2, 3 있는 거. 여기서 우리 하나 얘기를 해보자. 얘는 전체잖아. 부분이 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서 인정합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일부분이니까. 알겠니?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떠하다?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해볼까? 만약에 있잖아. 너네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지금 B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B는 여기에서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에 속해 있는 이런 작은 집단도 되지만 얘가 덩치가 커지다 보면 A랑 어떤 집합이 될 수 있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는 상태가, 그치? 그럼 A와 A가 어떤 집합일 수도 있으므로 같은 집합일 수도, A와 B가 같은 집합일 수도 있으므로 현재 B가 뭐가 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A가 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A가 이렇게 B를 포함한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A가 실제로 B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이거나, 자, 두 번째는 A랑 B가 서로 어떤 집합인 상태? 같은 집합인 상태도 표현하는 거니까, 자, 지금 A가 B를 포함한다는 내용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 두 가지 모두 다 성립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적어놓으시고. 그랬어.
자, 그러면 몇 가지 얘기를 한번 여기서 이어가 봅시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정비가 되어야 하냐면, 만약에 B가 A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A도 B를 포함한대요.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하면 A와 B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 그렇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이 되는 겁니까?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와 B가 어떻다는 표현이다? 같다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동시 표현이고, 그래서 A, B가 같다는 것을 이렇게 포함 관계로 통해서도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 좀 적어봅시다. 두 번째, 이 생각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얘들아,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NA랑 NB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집합이랑 집합비가 서로 어떤 집합입니까?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면 원소의 모양도 같고 무엇도 같아야 돼? 개수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NA랑 NB는 같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얘는 그럼 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자리를 한번 바꿔보자. 만약에 NA랑 NB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해서 집합 A랑 B가 같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까? 없죠. 왜 없죠? 그럼 없으면 반대로 밝혀야지. 안에 있는 개수가 다를 수 있을까? 원소의 개수는 똑같지만 구성된 원소의 모양이 어떨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 A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집합 B는 누구누구를 원소로 가지면 3, 4를 원소로 가지게 되면 분명히 집합 두 개의 원소 개수는 같으나 그 집합이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인 거죠. 되었나요? 이런 식으로 관례를 찾을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 이제 포함 관계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면 NA랑 NB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NB가 무조건 크겠다. 그렇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왜 거짓? 참? 왜 참? 거짓? 왜 거짓? 참? 왜 참? 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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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참? 거짓인 것 같지? 거짓? 자,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죠? 네, 그렇지. 우리가 포함관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 안에 더 작은 집단의 규모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서로 어떤 관계로? 같은 관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지금 B가 A를 포함할 때 그림은 이렇게 B 안에 A가 있는 구조이거나 또는 B랑 A가 서로 어떨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원소 개수에 대해서는 B의 원소 개수가 A의 원소 개수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어떻다? 같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참인 지문을 만들려면 크다는 잘못이고 NA가 N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NB가 N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야 자, 이럴 때 참이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세세하게 바뀔 수 있는 모든 부분이니까 지금 잘 체크해서 교재에 정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이제 쌤이랑 재밌는 걸 할 거야. 기다리세요. 네, 이거 왜 쏘는 필요 없죠? 네. 네. 그래서 수연아, 그날 집에는 잘 갔니? 쪽팔리니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쪽팔리니까 말하지 마세요. 알겠어. 네. 영상이 박제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포함 관계와 원소의 촉감 관계를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만약에 집합 A에 이렇게 1, 2랑 이렇게 1자리랑 이렇게 1, 2자리랑 자, 이 집합 A에 대해서 오는 것을 고르래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기억에 NA는 뭐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다 적을게요. 확인해보고 같이 풀이합시다.
아닌데? 확인시켜줄 때니까 다른 문제를 풀어봅시다. 알겠죠? 네. 네. 시음까지 나온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 하나 더. 여기까지. 자, 이 중에서 옳은 것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NA의 원소에서 재는 거다. 그쵸? 네. 현재 집합의 기준의 기호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중괄호예요. 그럼 나머지 안에 있는 대상들은 다 뭐로서 체크하겠다? 원소로서 취급하겠다. 그 원소는 지금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네. 4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하나의 원소.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하나의 원소. 그래서 총 4개의 원소니까 기호는 틀렸죠. 자, A가 1을 지금 포함하냐고 속하냐고 물어보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1을 누구로서 관찰하라는 얘기냐면 원소로서 관찰하라는 얘기야. 지금 얘는 집합 A가 1을 원소로서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원소로서 가지고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2번도 디귿도 얘는 잘못된 지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집합 A 안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자체가 또 뭐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로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대상이 A의 원소가 맞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자, 원소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도 지금 맞는 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자, 그럼 A는 지금 이렇게 지금 포함관계 다시 이제 컨테이너 포함관계가 나왔으니까 얘는 누구로서 관찰하라는 얘기인 거야? 집합. 얘도 그럼 누구로서? 집합으로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좀 세세하게 봐야 되는데 A라는 집합은 이 1을 원소로 가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있어요? 아니야? 자, 우리가 집합사의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려면 자, 여기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된다. A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럼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중괄호에 따라서 이 중괄호가 어쨌든 집합의 표현이니까 얘는 A라는 집합이 자, 여기 있는 이 1을 원소로 가지는 B라는 집합을 만든다 치면 이 B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A에 다 속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속해 있나요? 있죠. 아니면 우리가 벤다의 그림을 그려본다 치면 A 안에는 이렇게 1이랑 2랑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랑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지금 이 1만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B는 정리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러니 얘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해왔니? 자, 그럼 미음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그렇지. 지금 이 1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 자체가 A 안에 다 속해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죠? 그대로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1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미음도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야. 편의상 얘를 집합 B, 편의상 얘를 C라고 둔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집합 A의 원소에는 지금 누구 있는 겁니까? 1, 2, B,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 지문은 자, 현재 B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작용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 B만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 밑에 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비율. 틀렸죠. 왜? 지금 이 집합에 지금 요 1이라는 얘랑 2라는 얘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A에서 만들 수 있냐는 건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없기 때문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A 안에 없기 때문에 얘가 A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율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잘못됐다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A는 A를 포함합니다. 이제 마음 편해졌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A는 1, 2를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네. 맞죠? 자, 지읒은 A는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 부분집합 구성할 수 있으니까 지읒은 맞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이런 거 판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니, 이제? 네. 지우고 예제를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파티다. 아, 자, 이럴 때 오른 것을 봅니다. 왜? 기억. NA는 2다. 이은. 공집합 A의 원수로서 속해 있다. 자, 디귿. 공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공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은 A 안에 속해 있다. 이은. 공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은 A에 포함된다. 목 아파. 그냥 적어야 돼. 자, 이렇게 참고를 하나 봅시다. 아니, 재밌어. 짜잔. 자, 기억 A의 원소 개수는 현재 몇 개가 정의되어 있습니까? 네. 4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니은 공집합이라는 기호는 A의 원소로서 속해 있다. 있습니까? 네. 있죠. 자, 이번에 A는 공집합을 항상 포함한다. 네. 부분집합이 묻는데 얘는 항상 찾는 질문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에 무엇으로 써 있다? 원소로 써 있다. 있나요? 네. 맞고. 자, 이번에는 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A의 무슨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얘 하나만 가지고 오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의 부분집합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상태네요. 자, 다시 B은 또다시 A의 부분집합으로서 이 원소만 가지는 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비읍은 맞는 표현이고. 자, A는 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아, 네. 안 가지고 있다. 그렇지? 탈락이고. 오, 여기까지 수화 맞고. A는 다시 2, 3을 원소로 가진 집합을 원소로서 가지고 있다. 참. 그치? 맞는 말이다. 그렇죠? 얘 그대로 통째로 들고 있으니까. 자, 다시 A는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치? 왜냐면 2는 A의 원소로 써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3도 A의 원소로 써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니까 자, 지읒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집합으로서 보는 거니까 왼쪽이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A의 원소를 가지고 이런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 중괄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되겠지. 이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했다는 뜻이니까. 자, 치읓은 그러면 1이랑 공집합 기호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치읓은 맞는 표현이다. 자, 그럼 틀린 거는 뭐? 기억, 시옷, 지읒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렇지? 이걸 잘해야 돼. 자, 그럼 다른 형태의 문제도 잠깐 봅시다. 자, 이 포함관계와 원소에 속하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쟤만 잘하면 이제 집합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거짓말이고. 집합은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집합은 나중에 명제에서 또 쓰일 거라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기는 쉽습니다. 나중에 활용되면 점점 복잡해질 뿐인 거지. 자, 이렇게 A와 B 사이에 집합의 원소가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집합의 원소는 중복되는 걸 한 번에 표현한다? 아니, 두 번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어도 너랑 너는 같은 숫자일 리가 없습니다. 너랑 너랑 너도 같은 숫자일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아시겠죠? 그럼 A는 원소가 2개짜리고 B는 원소가 몇 개짜리고? 반드시 3개짜리인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B가 만약에 A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를 가진다면 자, 그때 A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B가 A를 포함한다. B가 A를 포함한다는 말은 A가 가진 원소를 모조리 누구도 가지고 있다? B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자.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A제곱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도 돼야 되는데 2도 돼야 되는데 변수와 변수를 비교하는 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 A-1이 상수와 비교했을 때 얼마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2가 되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3A 플러스 2가 또 얼마가 될 수도 있을까? 2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10은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케이스 판단은 몇 가지로 가는 거고? 두 가지로 가는 거고 그럼 먼저 A-1이 뭘 수도 있으니까 2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해진 A 값은 얼마? 3.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A 플러스 2가 2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A 값은 얼마가 되죠? 0.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A 값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2개가 다 답이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원소들 사이에 포함 관계를 모조리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속한다는 관계 일부만 본 거라서 이렇게 A 값이 정해지고 나면 항상 그냥 검증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A가 3일 때 실제로 집합 A를 관찰을 해봐야 돼요. A 3 집어넣으면 얼마랑 얼마가 있죠? 10이랑 2를 가지게 됐고 그치? 자, B에는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는 당연히 얼마 됐고? 2 됐고 얘는 3 집어넣으면 11 되고 얘는 다시 얼마 됐다? 10 된다. 이때는 포함관계 성립해야 안 돼요. 하죠. 이런 A 값들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0이라면 A에 0을 평하고 집어넣으면 여기는 A에는 얼마랑 원소가 있게 되지? 1이랑 2가 있게 되고 그럼 반드시 B에도 1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B를 한번 확인해보면 A에 0을 넣는 순간 무슨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10을 가지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편하죠. 그래서 얘는 B가 A를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안 되는 A 값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 때 A 값이 나오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부분 주의만 하시면 되고 자, 관련된 비슷한 예제 문항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아니야,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나중에 교재에서 보거라. 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자. 집합에다 시간이 없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고 가면 오늘 5시에 들어가야 돼.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자, 집합 A는 이렇게 표현되고 집합 B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집합 C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세 집합 사이에 관계를 표현하래요. 자, 세 개의 집합이 모두 무슨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됐다. 그치? 그럼 이 안에 있는 원소 형태들을 정하는데 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의 값이 2n 플러스 1꼴의 숫자예요. 근데 N은 세상에는 모두 무슨 수가 들어갈 수 있다?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얘는 2n은 짝수니까. 그치?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면 무슨 수? 홀수. 그치? n의 홀수까지 다 모조리 나타내겠다는 거다. 그치? 그럼 N에 0부터 집어넣으면 여기 대응되는 원소들 플러스 1도 있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모든 양의 홀수들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쭉쭉쭉 가니까 자, 얘는 유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일까요? 무한집합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숫자들이 다 있다. 자, 밑에 거도 그럼 봅시다. N은 여전히 또 무슨 수입니까? 정수입니다. 얘는 2n에서 1을 빼내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표현이 어때 보이긴 하는데 달라 보이긴 하는데 무수히많은 정수를 넣게 되면 결국 대응되는 수치들을 다 적어보면 N이 0일 때 또 무슨 일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2 넣으면 3 이렇게 무수히많은 원소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A 값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 둘의 집합은 서로 어떤 모양이 되는 걸까?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A 집합과 B 집합은 상등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C 집합을 봅시다. C 집합에 그럼 N의 정수를 집어넣게 되면 자, 0부터 넣으면 얼마부터 만들어질까? 3, 그 다음 거 7, 그 다음 거 11 이렇게 가고 자, 음의 값들을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면서 무한집합 되겠다 또. 그치? 그럼 이들 간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누가 더 촘촘하게?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는 간격이 몇 칸짜리고?
두 칸짜리. 얘는 관계 몇 칸짜리야? 4칸짜리다. 그치? 근데 어차피 같은 값으로 출발하는 지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치? 얘는 지금 집합비의 원소고 집합비의 원소인데 1은 얘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 밑에 게 좀 더 듬성듬성 있는 상태지. 대신에 B는 여기는 C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까? A와 B가 C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C 이렇게 적고 포함 기호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한집합 사이에도 무슨 관계는 성립한다? 포함 관계는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도 예제 1, 2번에 비하면 수월하지 않니? 알겠다. 말해보자. 자, 예제 5번도 봅시다. 자, 두 개의 집합 A와 B가 있는데 예를 들어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시에 A가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A는 2와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자, 집합 B는 2A 플러스 2와 B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가능한 A 플러스 B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 6번도 풀어봅니다. 둘 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집합에 포함 관계 하고 나면 문집합 개수 세고 집합의 연산까지 하면 3이가 나타진다. 연산까지 하고 법칙은 그 다음에 시간에 하자. 그러면 원소 개수 주고 개수 집합 표현하죠. 대칭차를 잡아가면 다음 주 토요일, 목요일 좀 완강될 것 같네요. 벌써요? 벌써 아니지. 아쉽다. 오늘 얼마 전. 아니, 목요일 끝난다고 했어. 아,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 망쳐놨어야 되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무슨 뜻이었죠? 같다. 그렇죠.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의미였고. 그럼 A와 B가 집합이 같으려면 원소 개수도 같고 원소 모양도 같아야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앞에 게 얼마이면서 2이면서 뒤에 게 얼마이고 6인 거. 두 번째는 앞에 게 얼마이면서 6이면서 뒤에 게 얼마이고 2인 거. 이렇게 케이스는 몇 가지 되면서 두 가지 되면서 자, 그럼 이때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하고 0. 이때 B 값은 5가 되어야 하니 첫 번째 A 더하기 B는 가능값이 얼마? 5이거나 또는 자, 네가 6이 되려면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 더하기 B 2가 되려면 B는 1이면 되니까 자, 두 번째 가능한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어렵지 않고 자, 얘도 지금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는 표현입니까? 같다. 그런데 3의 약수는 뭐랑 뭐밖에 없으니까 1, 3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래쪽에 지금 보니까 얘는 몇 차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한다? 2차 방정식의 그치. 그럼 얘 두 실근이 얼마? 1, 3. 그럼 A, B를 정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도 되고 근계수 관계로 써도 되고 뭐가 편하겠니? 아, 그래? 인수분해한 결과를 전개해서 일반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치? 네. 그래서
얘가 A의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가 서로 같다를 정리해서 만들어진 게 근과 개수 사이의 뭡니까? 관계입니다. 아니야,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근과 개수 관계니까. 그래. 인수분해는 되게 간단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하고 싶으시면 x 곱하기 x 3은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d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근계수 관계로 간다 치면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개수 관계에 따라서 무슨 a가 된다? 마이너스 a. a는 얼마나? 마이너스 4. 두 분의 곱은 얼마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얘는 b가 되어야 하니 b는 그대로 얼마다? 3이다. 그렇지. 이렇게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예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또 나왔다. 자, 기억부터. 준혁이한테 질문해야겠네. 준혁이가 이거 관련된 질문 보면 했잖아. 그렇죠? 팔 아파. 우리가 푸는 거야? 어. 아, 구경하고 있었어. 자, 첫 번째 기억.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빵개이다. 맞죠? 맞다고? 진짜 뭐야? 더 자,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공집합의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개짜리. 그래서 얘는 0이 맞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이유가 지금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로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이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몇 개 있는 상태? 한 개 있는 상태니까 자, 얘는 좌변의 계산값은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우변도 지금 마이너스 1을 뭐로 가지면서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우변의 값도 얼마가 된다? 1이다. 그럼 1과 1은 서로 어때야 합니까? 같아야 되니까 크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이라고 했으려나? 내가 부모가 바꿔도 될걸. 순수했다. NA랑 NB 같으면 A랑 B는 같은 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역시 원소 개수 같다 해서 같은 집합이 아니었던 거죠. 몇 차 방정식 나왔습니까? 3차 방정식의 실분 구하래요. 자, 다행히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요. 뭐로 묶어내면?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무슨 일이야?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자, 그럼 얘는 0대로 가는 x 값이 0이랑 얼마가 생기는데? 1이 생기는데, 그럼 이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해야 됩니까? 3개라고 해야 되죠. 0이라는 실근 하나랑 1이라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다? 3개다. 그럼 그 실근을 가지고 집합회를 구성했으니 실근의 개수는 3개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치. 중복되는 값은 몇 개로 표현하기로? 하나로 표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뭐야, 답은 3개가 아니라 그치, 페이크죠. 몇 개가 되는 게 맞다? 2개가 되는 게 맞다. 그럼
그러니까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은 빵이랑 1이랑 1이랑 해서 원래 개수는 몇 개로 보는 게 맞아요? 3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치? 근데 얘를 집합의 원소로서 표현하는 거니까 집합 A에는 겹치는 원소 몇 번만 표현할 거라서 한 번만 표현할 거라서 원소 개수 2개가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유는 잘못된 겁니다. 됐죠? 자, 지금 X는 10의 약수로 집합 A의 원소를 가져요. 집합 A는 10의 약수 얼마가 있으니까? 1, 2, 3이겠지. 1, 2, 15? 누가 3이 그랬는데. 자, 9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 3 원소가 있습니다. 자,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고요? 네.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 네. 4개가 3개보다 큰 거니까 니은도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갑자기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쌤, 집합에 여기 하나 있으니까 원소 개수 1개 아니에요? 그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체력이 지금.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재봤어요. 쌤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 셌잖아요. 부분집합을 구해본 거지 개수를 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규칙을 하면서 부분집합 개수 세는 거 얘기할 건데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127. 어우, 잘 찾네요. 대박 사건. 127줄 얄려줘도 못 찾죠. 저런 애들이 보물찾기 하면 집에 가서 빈손으로 가죠. 녹화되고 있니? 네. 엄마 나도 보물찾기 탈락했어. 자, 이제 원수의 개수를 늘려나갈 겁니다. 아까는 고작 3개짜리였으니까 부분집합 우리가 다 적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많은 집합의 부분집합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다, 그치? 그럼 그걸 우리가 다 셀 수가 있을까? 없으니까 구조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개수 세는 방법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면 아까 이 부분집합의 형태를 확인할 때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럼 원소 몇 개짜리는 무슨 집합? 분집합. 한 개짜리는 관찰이 쉬워요. 1만 있거나 2만 있거나 3만 있거나 4만 있거나. 자, 그다음에 두 개짜리는 1, 2만 있거나 1, 3만 있거나 2, 3만 있거나 2, 3만 있거나 2, 4만 있거나 3, 4만 있거나. 그죠? 세 개짜리는 세 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를 버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할 때 경우의 수 배웠니? 네. 그렇지. 경우의 수할 때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거야.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 어떻다? 같은 경우의 수다. 그럼 얘는 4 빼고 1, 2, 3이거나 3 빼고 1, 2, 4거나 2 빼고 1, 3, 4거나 1 빼고 2, 3, 4거나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돼요. 자, 4개가 가능한 건 자기 다 오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집합의 원소를 형태를 봐야 되면 이렇게 원소 개수에 따라서 일일이 분류하면서 다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원소가 너무 많아지면 세기가 힘들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기로 약속하냐면 이렇게도 가능해. 나는 이 1이라는 원소를 부분집합이 원소로서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로 2라는 원소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류를 해 나가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까요? 자, 1도 있을 수도 있고 2도 없을 수도 있고 있다 없다 4번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경우의 수 세는 그림을 무슨 도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영도의 규칙성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집합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있는 케이스가 A, B, C, D가 1, 2, 3, 4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형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아보겠니? 그 다음에 이 케이스에서는 1, 2, 3은 있는데 누가 없는 경우니까 4는 없는 경우니까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 부분집합을 구성하는 경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쭉 다 나열되고 나면 마지막에는 모조리 다 없는 거니까 무슨 집합이 되는 거예요? 부분집합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잴 수 있어요. 그럼 있다 없다 해가지고 경우의 수 문제로서 따지면 원소가 4개짜리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몇 승가지가 된다? 그렇지. 2의 4승, 4승가지가 되겠죠. 원소 몇 개짜리였죠? 4개짜리였죠. 그럼 원소가 5개 되면 가지가 한 번 더 뻗어나갈 거니까 2의 몇 승이고? 5승이고. 그치. 원소가 7개면 2의 7승이고 2의
원소가 7개짜리 부분집합이면 있다 없다 따지면 정원수가 몇 번 곱해질 거니까 7번 곱해질 거니까 이게 몇 승까지가 된다? 7승까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가 있대요. 그럼 그 집합 A를 우리가 그냥 일반화해서 쉽게 1부터 n까지는 자연수, 이렇게 n개의 자연수가 있는 집합을 A라고 구성해보자. 그럼 얘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얘의 n승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가 몇 번 곱해질 거니까? n번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부분집합이라는 표현도 있고 진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찐 위에 거 같죠? 안 잡자. 미안하다. 내가 진짜라고 해서. 진실인가? 진실인가? 자, 뭐가 진부분집합이냐면 사실 아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하기에는 그냥 자기 자신과 똑같은 상등의 개념이잖아. 실제로 정말로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이 아래쪽에는 이 덩어리들을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할까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도 무엇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의 집합이 몇 개를 뺀 거니까? 한 개를 뺀 거니까 진부분집합의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기존에 있던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얼마를 빼면 된다? 1을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소가 n개인 부분집합의 원소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에 몇 승계가 나왔고요? n승계가 나왔고요. 그쵸? 그러면 이 원소가 n개인 A의 진부분집합 개수를 세라고 하면 2의 n승계에서 얼마를 빼야 될까? 그치, 2의 n승계에서 1을 그냥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도 적어볼까? 공집합을 제외한 진부분집합 개수는 그치, 2의 n승에다가 자기 자신도 빼고 무슨 집합도 빼고 공집합도 빼고 그래서 A도 빼고 공집합도 제외해서 2의 n승에다 2를 빼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보면 공집합을 제외한다, 제외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집합을 제외한다 그러면 분명히 공집합도 빼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자, 활용되는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니라 거기 갔다 왔냐?